Why is it so dark?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샤잠 신들의 분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Introducing the star of our show. His name is Shazam! Can I get a witness? 영화 아쿠아맨과 샤잠이 개봉했었던 당시 저의 햄릿은 국가의 부름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 유튜버들이 아쿠아맨과 샤잠을 리뷰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쿠아맨과 샤잠 같은 작품을 개봉 당시에 직접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DC 코믹스를 주로 다뤄왔던 저에게 있어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샤잠 같은 경우 국내 관객들에게 매우 낯선 캐릭터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샤잠 신들의 분노 예고편들을 분석하면서 정확한 캐릭터 설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영화 샤잠과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샤잠 신들의 분노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is it so dark? 샤잠 신들의 분노는 원더우먼과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속편으로 제작된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그만큼 스케일 면에서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던 전작보다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죠. 영화 샤잠의 감독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라이트아웃과 에나벨 인형의 주인을 연출하였고 유튜브 채널 포니 스매셔를 운영하면서 촬영 비하인드와 저예산 단편 영화를 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 샤잠을 통해 대규모 촬영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샤잠 신들의 분노를 계획하면서 전작에서 부족했던 점과 새롭게 배웠던 점을 영화에 적용시키고자 했죠. And then shoot him in the face. Shoot him in the face! Shoot me in the face. In the face. 대표적으로 샤잠 패밀리가 착용한 코스튬의 채도가 낮춰지면서 가슴에 장착된 번개 문양의 조명 장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화 샤잠에서 조명이 장착된 번개 문양은 캐릭터의 근육과 얼굴에 반사되면서 인물을 더욱더 강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었죠. 하지만 촬영장에서 조명 장치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며 추운 겨울 촬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So you're shoo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s super cold, and all of a sudden the bolt stops working.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는 영화 블랙아담과 통일감을 주는 황금빛 번개 문양으로 변경되며 특수 효과를 통해 밝은 빛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신들의 분노를 소개하기 전에 영화 샤잠이 어떤 작품인지부터 다뤄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신들의 분노 개봉 시기에 맞춰 영화 샤잠에 대해서 긴 영상을 통해 제대로 다뤄드리겠지만 오늘은 약식으로 기본적인 설정들과 그동안 쌓인 오해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영화 샤잠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보다도 원작 만화에 충실한 작품이었습니다. 뉴 52 샤잠 오리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만큼 영화를 보시기 전 원작 코믹스를 읽고 관람하신다면 더욱더 풍부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 속의 내용과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메인 빌런의 교체입니다. 만화책 속에는 샤잠의 기원을 다루게 되면서 오랜 봉인 끝에 부활한 블랙아담과의 대결을 담아내고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마법의 힘을 얻은 닥터 시바나를 메인 빌런으로 등장시키게 되었죠. Enough games, boy. Wait, what? 이는 바로 영화 블랙아담의 기원을 다룬 작품을 위한 선택으로 샤잠과 대결 구도 이전, 빌드업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Black Adam. We should talk. There's no one on this planet that can stop me. 하지만 현재 DCU가 DCU로 개편이 되면서 앞으로 그들이 스크린을 통해 대결하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개봉 당시 아쉬워했던 샤잠 감상평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비판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개봉 당시 가장 어이가 없었던 평가는 샤잠이 DC 코믹스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어두운 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크나이트란 작품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잠은 1939년 12월 캡틴 마블이란 이름으로 위즈 코믹스 이후에서 데뷔한 포세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였습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슈퍼맨보다 인기가 더욱더 높았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슈퍼히어로이기도 하죠. 하지만 캡틴 마블은 특정 묘사가 슈퍼맨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리게 되면서 캐릭터를 이끌어 나갈 자산을 잃고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마블 코믹스가 캡틴 마블이란 이름을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며 영원히 캡틴 마블이란 이름으로 타이틀 제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죠. 포세 코믹스는 결국 캡틴 마블이란 캐릭터를 DC 코믹스에 판권을 넘기게 되면서 주인공이 외쳤던 마법의 주문 샤잠으로 타이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화 샤잠에서 또한 포세 코믹스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주인공 빌리 베슨과 샤잠 패밀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바로 포세 센트럴 학교였습니다. Flight or invisibility? So they can fly away from this conversation? No, because heroes fly. But invisibility, no way. I mean, 소년 빌리 베슨이 마법의 주문 샤잠을 외치며 힘센 어른 캡틴 마블이 되어 나쁜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설정으로 그때 당시 어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였죠. 그만큼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인 만큼 슈퍼맨을 연출했던 리처드 도너 감독의 영화 구니스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 예고편 속에서도 구니스 로고가 들어간 그래픽 티셔츠를 입은 빌리 베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화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표방하고 있는지 이스터에그를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영화 구니스는 어린아이들이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어드벤처 작품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또한 영화 구니스에 큰 영감을 받은 작품인 만큼 어린 아이들의 용기와 우정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작품들이 매우 적어진 만큼 샤잠과 같은 청소년 어드벤처 영화는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 역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숨겨진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장면이 예고편 속에 담겨있기도 하였죠. 샤잠 신들의 분노를 감상하시기 전 이 만화책을 먼저 읽고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뉴 52 샤잠 오리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븐 매직랜드이죠. 샤잠 세븐 매직랜드는 샤잠 패밀리가 영혼의 바위를 아지트로 삼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세븐 매직랜드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차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괴물들과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품인 만큼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는 샤잠 신들의 분노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다른 샤잠과 다크나이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만화 역사적으로 청소년이 주인공인 작품이 청소년이 주인공이란 이유로 비판받는 것도 제 상식선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 학생들이 주인공인 영화 샤잠 속에서 장난기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배트맨 브루스 웨인처럼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였다면 그만큼 웃기는 게 없었을 겁니다. 바로 샤잠 자체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들 속에서 표현된 샤잠은 어둡고 진지한 전투 현장 속에서 유머를 통해 밝은 분위기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ee, I didn't even ask. Do you guys have a name? The Super Seven. Please don't call us that. The Super Seven?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어두움과는 거리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 속에서 유머와 농담이 함께 공존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 샤잠이 국내에 퍼진 소문처럼 가볍고 밝은 내용만 전달하는 작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 빌리 베스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위탁 가정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죠. 그 과정 속 어머니를 찾아낸 빌리 베슨의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은 절대로 가볍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That was not a really good time for me, Bill. I have to get back to my real family, so. 빌리 베슨이란 캐릭터가 위탁 가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품인 만큼 주제 전달이 명확한 슈퍼히어로 영화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빌리 베슨이 마법의 힘을 공유했던 샤잠 패밀리의 존재입니다. Say my name.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 본격적으로 샤잠 패밀리가 어떤 방식으로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게 될지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가 다뤄지게 될 텐데 국내에서는 샤잠 패밀리가 파워레인저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인종이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적 올바름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 또한 존재했었는데 원작 만화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물이죠. You know, like a family would. Foster family. Have a good first day, big brother. Look, you don't have to hug me all the time. We're not actually brother and sister, so. 샤잠 패밀리라는 고유의 만화 설정과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샤잠 신들의 분노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what's a layer?
가장 먼저 원조 캡틴 마블 빌리 베슨이 얻은 마법의 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헤라클레스의 힘, 아틀라스의 체력, 제우스의 권위, 아킬레우스의 용기, 머큐리의 속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의 모든 힘을 담아낸 주문 샤잠을 외치면 초인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블랙아담이 외쳤던 마법의 주문 샤잠은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신다면 두 캐릭터가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죠. 무엇보다 영화 샤잠과 블랙아담 속 대마법사 마마라간이 선택한 새로운 챔피언의 공통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테스 아담의 아들 후르트는 칸다크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던 소년이었죠. Ten ganas que te, Timotar! 후르트는 반란죄로 처형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영혼의 의해의 선택으로 새로운 챔피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칸다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 힘을 더욱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테스 아담에게 마법의 힘을 넘기게 되면서 죽음을 겪게 되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상의 모든 마법을 보호하기로 맹세했던 영혼의 의회입니다. 영혼의 의회는 영화 블랙아담을 통해서 그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었는데 그들은 복수의 눈이 멀어 7대지를 이용해 칸다크를 멸망시키려 했던 테스 아담을 봉인시키려 그와 싸우게 되지만 테스 아담이 가진 분노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음을 겪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영혼의 의회 대모법사 마마라간이 가까스로 테스 아담을 봉인시키게 되면서 7대제를 다시 영혼의 바위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테스 아담과의 싸움으로 많은 힘을 잃게 된 마마라간은 새로운 후계자를 찾기 위해 탐지 주문을 걸었던 시점이 바로 영화 샤잠의 주요 타임라인이죠. 영화 샤잠 속 빌리 베스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Hey, how was it today? 마마라간이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강자들로부터 약자를 도왔던 빌리 베슨의 모습 때문이었죠. 이는 바로 영화 블랙아담 속 약자를 보호했던 후르트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선택된 이유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an, sorry about that. 칸다크의 노예로 힘든 나날을 살아갔던 후르트.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빌리 베슨. 자신들이 가진 고통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용기 있는 소년들이라는 점이 샤잠이라는 마법의 주문의 핵심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빌리 베슨이 샤잠의 힘을 모두 소유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위탁 가족들에게 힘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빌리 베슨은 제우스의 권위에 부합한 샤잠 패밀리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베슨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그가 동물 중에서 호랑이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I want the tiger. I know, honey, I know, but Mom's not exactly going pro here. 영화 샤잠 속에서 호랑이를 좋아한다는 빌리 베슨의 대사는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 만화 속에서 빌리 베슨의 친구가 되는 걸어다니는 호랑이 토키토니 때문이었습니다. 토키토니는 1947년 12월 캡틴 마블 어드벤처 82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역사가 오래된 캐릭터이죠. 뉴 52 샤잠 오리진에서 표현된 토키토니는 실제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로 등장하며 빌리 베슨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서 보았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빌리 베슨은 호랑이 토키토니에게 햄버거를 먹여주며 자신의 진정한 친구임을 말해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샤잠 속에서 등장했었던 호랑이 인형 장면은 토키토니라는 캐릭터의 중요한 이스터에그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아킬레우스의 용기와 비슷한 힘을 가진 캡틴 마블 주니어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프레디 프리먼은 1941년 12월 위즈 코믹스 12호에서 데뷔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샤잠 패밀리 멤버입니다. 영화 샤잠 속에서 표현된 프레디 프리먼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를 동경하는 인물로 그려졌었죠. 그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취미 때문에 언제나 불량 학생들의 괴롭힘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슈퍼히어로 이야기만 늘어났기 때문에 또래 학생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Okay.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프레디 프리먼이 입고 있는 그래픽 티셔츠이죠. 프레디 프리먼은 영화 샤잠 속에서 DC 확장 유니버스 슈퍼히어로들의 로고가 들어간 그래픽 티셔츠를 항상 입고 다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 또한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작품들의 그래픽 티셔츠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구니스와 반지의 제왕이죠. 프레디 프리먼이 입고 있는 그래픽 티셔츠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등장했었던 곤도르의 백색나무입니다. 곤도르의 백색나무는 미나스트리스 최상부층에 위치하였으며 곤도르의 역사를 상징하는 신성한 나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디 프리먼과 빌리 베슨은 취미로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샤잠 패밀리의 멤버는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며
위탁 가정에서 성인이 될 준비를 마친 메리 브롬필드입니다. 캡틴 마블과 함께 슈퍼히어로로 활동한 메리 마블은 1942년 12월 캡틴 마블 어드벤처 12호에서 데뷔한 꽤 역사가 깊은 캐릭터이죠. 초기 메리 마블은 빌리 베슨과 남매라는 설정으로 원래 이름은 메리 베슨이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으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메리 브롬필드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DC 코믹스 뉴 52에서 표현된 메리 브롬필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집을 나온 가출 소녀로 묘사되었죠. 그렇게 여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바스케스 부부에게 위탁된 메리 브롬필드는 빌리 베슨을 만나게 되면서 메리 마블이라는 슈퍼히어로가 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샤잠 속에서 표현된 메리 브롬필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만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였죠.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려 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대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메리 마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학교였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위탁 가정에서 홀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을 두려워하던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I got in. Well, now my superpowers are failing me, and I am very confused. I don't know, leaving my family does not feel fun, you know?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 그녀가 어떤 식으로 묘사될지 의문이지만 영화 샤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샤잠 패밀리 중에서 유일하게 어른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영화 샤잠에서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메리 마블은 미첼 보스가 연기하였습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는 갓 성인이 된 메리 브롬필드란 설정으로 배우 그레이스 펄튼이 그대로 메리 마블을 연기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영화 샤잠에서 등장했었던 슈퍼히어로의 모습은 위탁가정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블랙 아담에서 또한 테스 아담이 어른이었을 때 얼굴을 제외하면 체형이 슈퍼히어로처럼 강하게 묘사되었던 것과 같은 설정인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샤잠 패밀리 멤버는 헤라클레스의 힘과 전략적으로 강한 동양인 캐릭터 유진입니다. 영화 샤잠 속에서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유진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년으로 묘사되죠. 유진은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홍콩인으로도 묘사가 되는데 영화 샤잠 속에서는 게임에 푹 빠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최유진이란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 최유진 또한 그래픽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아이코노클라스트라는 게임이죠. 아이코노클라스트는 영화 샤잠 감독 데이비드 F. 샌드버그의 친형제 요아킴 샌드버그가 만든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영화 샤잠 속의 개인적인 이스터에그를 굉장히 많이 숨겨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에나벨 인형의 주인을 연출했던 그는 직접 영화 속에 에나벨 인형을 특별 출연시키기도 하였죠. 에나벨은 워너브라더스가 성공시킨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인형인 만큼 영화 아쿠아맨 속에서도 에나벨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DC 코믹스에 대한 이스터에그도 숨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바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했었던 전설적인 그래픽 노블 원작 왓치맨 이스터에그입니다. 왓치맨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연재된 미국의 대체 역사를 담아낸 작가 앨런 무어의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샤잠 속에 등장했었던 스마일 로고는 코미디언 에드워드 블레이크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배지였죠. 코미디언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살해당하며 흐른 핏방울이 스마일 배지에 묻게 되면서 멸망의 시계침으로 변하게 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배지이기도 합니다. 영화 신들의 분노에서도 아주 쉽게 DC 코믹스 작품들의 이스터에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동 소아과에서 빌리 베슨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 속에는 정말 여러가지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에나벨과 배트맨, 원더먼 인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트맨의 사이드킥 로빈과 그린랜턴 인형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DC 확장 유니버스가 DCU로 개편이 되면서 배트맨 시리즈는 더 브레이드 앤 더블드란 작품으로 브루스 웨인의 친아들 데미안 웨인이 로빈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린랜턴 같은 경우에는 HBO 드라마로 제작이 되며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인 할 조던과 존 스튜어트가 함께 등장하며 우주를 소화하는 경찰들처럼 묘사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스터에그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등장했었던 메인 빌런 정복자 스타로이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스타로는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될 정도로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속에서 수많은 슈퍼히어로 상품들이 등장했었던 만큼 슈퍼빌런에 대한 상품들 또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이스터에그는 영화 아쿠아맨에 대한 이스터에그입니다. 영화 아쿠아맨 속에서 아틀란 왕의 삼지창을 지키고 있었던 카라칸, 즉 카라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슈퍼맨이 만화책에서 싸워왔던 거대 유인원 타이타노 또한 샤잠 신들의 분노의 깨알 같은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샤잠 패밀리 멤버는 아틀라스의 체력을 상징하는 페드로 페냐입니다. 페드로 페냐는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소년으로 묘사되며 초고도 비만이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평범한 학생이죠. 게다가 그는 샤잠 패밀리 중에서도 가장 묵묵하고 마초적인 매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페드로 페냐는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아 하늘을 떠받쳐야 했던 아틀라스의 체력을 상징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영화 샤잠 속에서도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차를 떠받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샤잠 신들의 분노에선 하늘을 떠받쳤던 아틀라스의 딸들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황금 사과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아틀라스의 딸 헤스페라와 트로이를 함락시킨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7년간 감금시켰던 칼립소, 샤잠 신들의 분노 속에서 프레디 프리먼과 러브라인으로 이어지게 될 예정인 엔시아가 핵심적인 등장인물들이죠. 게다가 영화 설정상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 등장하게 될 아틀라스의 딸들은 노년, 중년, 초년의 나이대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버지 아틀라스와 신들의 힘을 가진 샤잠 패밀리의 능력을 빼앗으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샤잠 신들의 분노 예고편이 공개되었던 당시 국내에서는 용이 등장한다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헤스페리데스 정원에서 아틀라스의 딸들과 함께 황금 사과를 지켰던 용 라돈이죠. 이처럼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는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괴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여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더욱더 풍부한 감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과 매우 닮아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It was good to walk among a pantheon again, each a god in their own right. 헤라클레스의 슈퍼맨,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원더우먼, 죽음의 신 하데스의 배트맨,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쿠아맨, 태양의 신 아폴로의 그린랜턴,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플래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사이보그, 번개의 신 제우스의 샤잠과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DC 확장 유니버스의 특징이 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 속에 적극 활용하면서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저스티스 리그와 매칭시키는 연출 또한 선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과 괴물들이 DC 확장 유니버스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의 존재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원더우먼은 제우스의 딸로 묘사되면서 샤잠처럼 엄청난 번개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죠. 샤잠 신들의 분노에서도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가 등장한다는 소식 또한 존재하는데 그녀는 무엇보다 오래된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며 아틀라스에게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내렸던 제우스의 딸이기 때문에 헤스페라와 칼립소, 엔시아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샤잠 신들의 분노에 원더우먼이 만약 등장하게 된다면 위험에 빠진 빌리 베슨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캐릭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샤잠 패밀리 멤버는 머큐리의 속도에 힘을 가진 흑인 소녀 달라입니다. What's a layer? 달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샤잠 패밀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어린 소녀로서 가장 순수한 매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이죠. 그녀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버림받는 것에 큰 아픔을 느끼는 소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라가 얻은 능력이 머큐리의 엄청난 속도라는 것이죠. 영화 샤잠 속에서 달라는 평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느리게 묘사되었습니다. 모두가 옷을 입고 밖에 나와 있을 때에도 집안에서 가장 느리게 신발끈을 묶고 있었던 사람은 달라 혼자뿐이었죠. 그만큼 달라가 슈퍼스피드를 얻게 된 것은 일종의 영화적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감독님? Yes. 자, 지금까지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를 보기 전 관람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샤잠이란 작품은 역사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제를 담아 현재까지도 만화 속에서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샤잠 신들의 분노를 통해 국내에서 샤잠을 좋아하는 팬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 이상 햄릿이었습니다.